여러분, 우리는 조선왕실의 역사하면 을의 종묘를 떠올리곤 합니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엄숙하고 신성한 공간 말이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조선에는 이 종묘 외에도 왕실의 또 다른 사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요. 이곳은 왕을 낳았지만 정식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어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탄생한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정식 왕실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따로 모셔져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교과서나 드라마를 통해 접하는 조선 왕실의 이야기는 어쩌면 절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숨겨진 공간, 바로 칠궁은 왕실의 가장 치열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드라마가 펼쳐졌던 무대였죠. 이곳에 얽힌 비밀과 한서린 사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곳, 바로 칠궁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그렇다면 과연 이 칠궁은 무엇이며 왜 종묘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조선 왕실은 다른 어떤 왕조보다도 적통계승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위는 반드시 정실 왕비의 아들, 즉 적자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정비에게 아들이 없거나 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왕위를 이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왕실은 어쩔 수 없이 후궁의 아들, 즉 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결단을 내리곤 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생모가 곧바로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 제도와 적통 원칙은 후궁 출신 어머니에게 왕비라는 정식 지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아들로서 자신의 어머니를 모른 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어머니를 향한 효심은 물론 왕실의 권위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칠궁이었던 겁니다. 칠궁은 단순히 죽은 이를 모시는 사당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곳은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혈연적 딜레마, 그리고 아들을 왕으로 만든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죠.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육상궁이나 대빈궁 같은 칠궁의 외관을 보면 종묘의 웅장하고 이염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고요한 슬픔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궁중의 치열한 암투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들. 하지만 그 대가로 정식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에 쓸쓸히 남겨져야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담겨있는 것이죠. 칠궁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왕실의 내막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인간적인 애정이 충돌했던 지점, 바로 그곳에 칠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칠궁에 모셔진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해 왕의 어머니가 되었음에도 정비가 아니었기에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비극과 정치적 고뇌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운명을 마주했고 그들의 삶은 조선 왕실에 어떤 파장을 남겼을까요? 이렇듯 복잡하고도 애달픈 사연을 품고 탄생한 칠궁. 이제 그 고즈넉한 공간에 잠들어 계신 여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왕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정비의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그들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조선 왕실의 엄격한 적통계승 원칙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아들을 낳고도 끝내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숙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숙종의 어머니가 된 숙빈 최 씨와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 씨의 삶은 칠궁의 비극적인 서사를 가장 생생하게 그려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지요. 먼저 숙빈 최 씨의 이야기를 찬찬히 꺼내볼까요? 그녀는 미천한 무술이 신분에서 출발하여 숙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고 마침내 영조를 낳아 왕의 어머니가 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정식 왕비가 될 수 없었던 그녀의 위치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환희 뒤편에는 궁궐이라는 냉혹한 공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겁니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 영광은 온전히 숙빈 최 씨 개인의 것이 될 수는 없었죠. 궐 안팎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과 어린 아들을 향했던 불안의 시선들 속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절감하며 겪어야 했던 그녀의 고뇌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육상궁에 고이 모셔진 숙빈 최 씨의 삶은 아들을 왕으로 만든 어머니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비극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파란만장한 희빈 장 씨의 사연은 또 얼마나 극적이고 가슴 아픈가요? 그녀는 한때 숙종의 절대적인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심지어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경종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빈장 씨는 결국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대통을 이었는데도 어머니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던 이 잔혹한 아이러니는 왕실의 권력 다툼과 엄격한 신분 제도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대빈궁에 모셔진 그녀의 일생은 왕을 낳은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여인이었지만 결국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쓸쓸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 두 여인의 삶은 조선 왕실의 복잡하고도 때로는 잔인했던 인간관계를 선명하게 비추어줍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는 온전한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의 운명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나요? 궁궐의 화려함과 장엄함 뒤편에는 이처럼 숨겨진 슬픔과 뼈아픈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어머니라는 더없이 영예로운 호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아니었기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제약과 차별 속에서 이태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도 마음 편히 기뻐할 수 없었고 왕실의 엄격한 규율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아들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삶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운명은 조선 왕실의 정치적 지형을 뒤흔들었으며 때로는 격렬한 암투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왕실의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했던 그들은 마치 궁궐 외곽의 조용하고 쓸쓸한 거처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처럼 늘 왕실의 주류에서 한 발짝 떨어져 고독하게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거나 혹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더라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던 것이죠. 칠궁은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잠든 여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왕실의 역사 이면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한서린 사연들을 묵묵히 그리고 영원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실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거나 혹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더라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던 것이죠. 칠궁은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잠든 여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왕실의 역사 이면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한서린 사연들을 묵묵히 그리고 영원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어머니들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들이자 조선의 왕이었던 이들이었죠.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아들들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기리고 그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한 왕들의 헌정은 때로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왕실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려는 정치적인 노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음에도 정식 사당에 모셔지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던 여인들을 위해 아들 왕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역사에 새기고자 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조 임금과 그의 생모 숙빈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숙빈 최 씨는 본래 미천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왔지만 숙종의 승은을 입어 영조를 낳았죠. 정비가 아니었던 숙빈 최 씨는 생을 마감한 후에도 왕실의 정식 절차에 따라 종묘에 합사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의 존귀한 존재를 기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슬픔을 표하고 직접 재향을 지내며 지극한 효심을 보였던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효도를 넘어 어머니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곧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를 모시기 위해 육상묘를 세우고 훗날 이를 육상궁으로 격상시키는 등 각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당을 짓는 것을 넘어 왕의 생모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고자 했던 아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행위였을 겁니다. 한밤중 몰래 어머니의 사당을 찾아 참배하는 젊은 왕의 모습이나 어머니를 기리는 글을 직접 쓰는 영조의 모습은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개인적인 효심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깊은 번민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육상궁에서 엄숙하게 진행되었던 재향의식은 숙빈 최 씨가 비록 정비는 아니었으나 왕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존재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장엄한 위례였던 것이죠. 이처럼 칠궁은 왕들의 노력 덕분에 단순한 비공식 사당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그 위상과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왕조의 역사가 흐르면서 칠궁은 여러 차례 중건되고 확장되었으며 이곳에 모셔지는 여인들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조선왕실이 처음에는 적통만을 중시하는 엄격함을 고수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왕을 낳은 어머니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유연성 또한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잊혀질 뻔한 존재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하게 된 과정 속에서 칠궁은 조선왕실의 복잡한 혈연관계와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칠궁은 단순한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조선 왕조 내내 이어져 온 인간적인 드라마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문서 속 칠궁 관련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왕실이 이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이곳에 잠든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칠궁의 고즈넉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는 마치 수백 년 전 그곳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사연들을 묵묵히 들려주는 듯합니다. 그것은 왕실의 엄격함 속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라는 존재의 무게를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칠궁은 단순한 물리적 건물이 아닌 조선 왕실의 복잡한 인간 드라마와 정치적인 조율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문서들을 통해 그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칠궁의 고요하고 사색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마치 수백 년 전 그곳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사연들이 묵묵히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어머니라는 존재의 무게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음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왕들의 지극한 노력 덕분에 칠궁은 결코 한낱 비공식 사당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상과 규모를 점차 확대하며 왕실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나갔죠. 조선의 긴 역사 속에서 칠궁은 여러 차례 중건되고 확장되었으며 이곳에 모셔지는 여인들의 숫자 또한 차츰 늘어났습니다. 이는 조선왕실이 처음에는 오직 적통만을 고집하는 엄격한 원칙을 내세웠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왕을 낳은 어머니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유연함 또한 발휘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뻔했던 존재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하게 된 과정 속에서 칠궁은 조선왕실의 복잡한 혈연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중요한 공간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칠궁의 고즈넉한 담장 아래에는 단순한 돌담이 아닌 조선 왕조가 품었던 가장 깊고 인간적인 모순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은 왕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전면에 당당히 나설 수 없었던 여인들의 한서린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존재를 어떻게든 역사에 새기려 했던 아들 왕들의 깊은 고뇌가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왕조의 시스템 속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라는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칠궁은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잠든 이름 없는 여인들의 눈물과 고뇌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칠궁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인간적인 왕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법도와 질서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정과 혈육의 무게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언대인 것이죠. 조선 왕조의 역사를 통틀어 칠궁은 이처럼 왕실의 엄격함과 유연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잊혀질 뻔했던 존재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일은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넘어선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칠궁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비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고대서의 희생, 주변부의 존재들이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정통성과 인정의 의미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칠궁은 그저 옛 이야기를 넘어 잊혀진 존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인 셈이죠. 이처럼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일 테니까요. 고요히 자리한 칠궁의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또 다른 역사의 증언자들이 우리 곁에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군요. 그들의 이야기가 햇빛을 받아 빛나는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